사학제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해서 무죄로 선고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윤석열이 그러한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 등 다수인을 집합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혹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얼마 전부터 야당 대표를 필두로 많은 야당 인사들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는 계획을 꾸몄다더니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국군 방첩사령관의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를 기용한 것이 탄핵 대비와 계엄 준비용이 아니냐며 계엄 선동 정치를 펼치고 있다. 피고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서일준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헌법 규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수로 의결하면 즉각 해제하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그 논리는 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이야기냐는 취지로 답한 바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2024년 9월경 계엄 준비설이 언급되던 시기에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 고 계속 질의했기 때문에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일인지 강조하는 취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면 해제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국회에서 한 답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정치권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고, 이에 비추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군병력을 동원함으로써 결국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0시 45분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로부터 국회의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같은 날 21시 52분경 대접견실에서 김용현이 조태열에게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윤석열과 김용현의 발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김용현을 통해 군병력을 동원함으로써 강압에 의하여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다수인을 집합하여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로부터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이상민이 받은 지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인 국회를 척결하겠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병력을 동원하고 포고령을 발령하여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특정 언론사의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하여 형사처벌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금지를 시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관련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강의구 김용현, 윤석열과 순차 공모하여 마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